안녕하세요. 교육강사 신희진입니다. 추운 날씨가 물러가고 따뜻한 봄이 오는 만큼 집안의 묵은 때를 정리할 시기이기도 하죠. 이번 시간에는 집안의 각 영역별 대청소의 업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방 영역입니다. 주방을 청소하기 전에는 고객의 요청사항을 먼저 확인해야겠죠? 주방 영역에서도 청소와 정리 업무를 구분하여 진행 서비스 시간 내의 업무를 매니저가 조율해야 합니다. 청소와 정리를 구분짓지 않으면 서비스 범위가 강범위해질 수도 있고 청소와 정리의 업무 두 가지 중 제대로 진행한 게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방을 청소할 때에는 가스레인지 상판 위를 먼저 확인하여 찌든 때의 정도를 파악하고 사용하는 세제와 도구를 확인하여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주방에서의 대청소 포인트는 매일 청소하는 구간보다는 자주 손이 안 닿았던 구간의 청소가 필요합니다. 그럼 자주 손이 닿지 않았던 구간은 어디일까요? 요리할 때 사용하는 후드의 안쪽 망을 분리하여 청소한다든지 가스레인지와 주변 벽면의 기름때 청소가 있겠죠? 아울러 주방의 상하부장 가구의 겉면 먼지 청소와 싱크대 주변의 물때를 잡아야 합니다. 대청소할 때에는 서비스 시간 내에 모두 진행하기가 어렵다면 때 청소와 먼지 청소를 나누어 진행하고 사전에 고객에게 그 계획을 공유하여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묵은 때가 많은 후드의 청소 방법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요리한 후에 묵은 때가 많이 남아있는 영역이므로 여러 차례 때를 불려가며 부드러운 수세미로 때를 벗겨내야 합니다. 후드 안쪽의 망을 분리하여 주방 세제와 물 혹은 기능 세제로 때를 불려냅니다. 이때 베이킹소다에 물을 희석해서 청소한다면 스테인리스 재질의 경우에는 탈색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주세요. 베이킹소다 가루는 일반 세제로 불린 후에 물로 세척 시 가루를 뿌려 솔과 혹은 부드러운 수세미로 세척해낼 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후드망의 경우에는 안쪽이 삼중날로 엮여져 있어 3번 정도 이상 세제물에 불리고 닦아내야 깨끗하게 청소한 티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영역이기도 하죠. 가스레인지와 주변 벽면 위에 찌든 때는 주방 세제와 물을 희석하거나 기능 세제를 묻혀서 때를 20분에서 30분 정도 불려놓습니다. 벽면의 경우에는 묵은 기름때가 많고 불려지는 세제물이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프레이형 표백제를 사용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가스레인지 상판 위의 화구를 분해하여 세제물을 풀어놓은 개수대통에 담가두고 스테인리스 상판 위를 주방 세제나 물을 뿌려 때의 정도를 파악하여 여러 차례 불려서 닦아냅니다. 이때 표면이 거친 철수세미나 녹색수세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판 위에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수세미를 사용하여 여러 번 때를 불려서 닦아내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주방 영역에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가구 또는 제품들을 많이 취급하고 있죠.
따라서 전용 세제로 한 번씩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젤 타입, 분말 타입, 로션 타입 등의 여러 타입으로 나오고 있으니 스테인리스 전용 세제를 참고해주세요. 스테인리스 전용 세제는 연마 세정제로서 광택과 찌든 때를 한 번에 청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물때를 예방할 수 있고 오랫동안 탈색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방에서의 대청소 영역들을 둘러보았는데요. 주방에서 묵은 때 청소할 때에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상처가 날 수 있으니 표면이 거친 수세미는 사용하지 않는 거 기억하시죠? 또한 베이킹소다와 물로 불릴 때에는 스테인리스 재질이 탈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베이킹소다를 활용하여 관리해주세요. 주방 벽면 혹은 상부장과 싱크대 사이에 조립식 선반이 있는 경우에는 청소할 때 힘으로 무게가 가해져 조립식 선반이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어 조심히 서비스하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처럼 주방 영역의 대청소라면 청소 부분으로 진행을 해야 할지 혹은 수납장, 하부장, 냉장고 등의 정리정돈으로 진행해야 할지를 고객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방, 거실, 베란다의 영역입니다. 방, 거실과 베란다 영역의 대청소를 진행하기 전에 고객과의 요청사항을 확인하는 게 좋겠죠? 고객이 요청하는 사항을 먼저 체크하고 그에 따라 매니저는 서비스 시간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방, 거실 영역에서도 주방과 같이 청소와 정리의 개념을 나누어 대청소를 진행하여야 서비스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방과 거실, 그리고 베란다의 대청소 포인트는 어디일까요? 환기를 해야 할 창문과 맞닿아 있는 블라인드와 커튼 청소, 그리고 벽면 먼지 청소를 진행해야겠죠? 또한 고무장갑, 면장갑, 극세사 등의 도구와 천연세제와 주방세제를 이용하여 유리창과 창틀의 묵은 때를 청소하고 방과 거실의 구성먼지 청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청소 시에 정리가 아닌 청소를 포인트로 잡았다면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전체 공간의 먼지를 닦아낼 도구를 파악해야겠죠? 먼저 높이가 조정되는 마대걸레와 부직포 또는 키친타올을 준비하고 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못쓰는 스타킹이 있으면 활용합니다. 마대걸레의 바닥 부분을 키친타올 또는 부직포 걸레를 부착하고 그 위를 스타킹을 씌워서 천장이나 벽면에 묻은 먼지를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기 있는 집이나 몸이 불편한 고객 댁의 경우에는 에탄올을 뿌려 먼지 청소를 진행해주세요. 에탄올에 살균 효과까지 더해져 청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객 댁에 더욱더 효과적인 청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벽면과 붙박이장 가구 겉면 위주로 먼지 청소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얇은 일반 벽지의 경우 벽지 파손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자주 손이 닿지 않았던 가구 윗부분의 틈새 먼지도 정전기를 일으켜 먼지를 흡착시키는 스타킹이나 극세사 또는 부직포 도구를 활용하여 청소합니다.
방 거실 영역에는 햇볕을 가리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로 패브릭 제품의 커튼, 버티칼, 우드 블라인드가 있죠. 커튼의 경우에는 물세탁이 가능한지 여부를 고객에게 확인하여 물세탁이 가능할 때에는 기계세탁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소재에 따라 물의 온도와 사용세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티칼과 스크린의 경우에는 청소기로 일반 먼지를 털어내고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티칼은 분해하여 물세탁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버티칼의 줄이 엉키거나 무게추 이상으로 파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이전의 관리 방법은 어떠했는지 확인하고 별도 관리가 없었다면 버티칼과 스크린의 경우에는 먼지를 흡착시키는 도구를 이용하여 먼지를 털어냅니다. 우드 블라인드의 경우에는 면장갑 혹은 고무장갑처럼 틈새 먼지를 닦아낼 수 있는 작은 도구를 사용하여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닦아 내려옵니다. 시판되고 있는 블라인드용 전용 도구를 사용하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드 블라인드는 양쪽에 무게추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을 너무 힘을 가해 닦다 보면 우드가 부러지는 사고가 날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한쪽으로 무게를 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 미세먼지 발령으로 창문틀과 난간의 오염도 또한 극심하죠? 대청소 시에는 외부 공기와 내부 공기가 맞닿는 부분들의 청소도 필요합니다. 거실 끝에 베란다 난간과 창틀을 고무장갑이 면장갑을 끼고 닦아내며 오염된 면장갑을 주방세제와 물에 세척하여 반복적으로 난간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묵은 때가 아닌 일반 먼지가 창틀에 있는 경우에는 극세사 혹은 부직포처럼 먼지의 흡착력이 좋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고무장갑도 일반 먼지 때는 쉽게 제거할 수 있으니 활용해보세요. 틈새 청소기 노즐이 있는 고객댁이라면 창틀뿐만 아니라 가구 틈새에 쌓인 먼지들을 제거합니다. 이때 가구 위 작은 소품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쪽으로 잘 모아 안전하게 서비스를 진행해야 합니다. 방과 거실의 유리창과 거울의 전체 청소도 대청소의 진행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유리는 사용하면 할수록 연막 현상들이 생겨 뿌옇게 보이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유리막을 긁어 관리해주면 좋습니다. 신문지에 활자기름으로 유리막을 긁어내거나 마른 수세미에 주방용 세제를 손톱만큼 묻혀 닦아내고 린스물로 다시 한번 극세사에 묻혀 닦아내면 뿌옇게 보이던 유리나 거울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욕실 영역입니다. 욕실의 대청소 영역은 어디일까요? 욕실의 대청소는 묵은 때를 미리 체크하여 물 사용 빈도가 높은 공간은 미리 세제와 물을 활용하여 불려놓아야겠죠. 또한 물 청소가 진행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전기 콘센트 및 비데의 키판에 물이 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욕실에서의 대청소는 매일 손이 닿지 않았던 부분과 더불어 묵은 때를 조금 더 집중해서 진행하는 포인트들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샤워부스나 욕실 벽면 타일 사이에 곰팡이 때들을 지우기 위한 표백세제가 있는지 확인하여 미리 20분에서 30분 정도 불려줘야 효과적입니다.
욕실용 전용 세제가 있는 경우에는 물과 희석하지 않고 바로 묵은 때 주변에 뿌려 놓으면 세제가 불려지면서 곰팡이 때를 세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묵은 때 주변에는 세제를 시간차로 자주 뿌려 불리는 것이 좋습니다. 샤워부스는 남은 치약에 물을 조금 희석하여 불린 후에 솔로 세척해도 물때가 제거될 수 있습니다. 치약 안에는 연마제가 함유되어 있어 유리나 도자기의 광택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이죠. 또 스키즈라는 도구를 사용하면 유리막에 쌓여있는 먼지때와 묵은 때를 긁어서 한 번에 제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리 청소할 때 효과적입니다. 욕실의 벽면 청소의 경우 면적이 크고 때 청소하는 범위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욕실 벽면 청소는 물때를 세제와 물로 불린 후 솔 또는 수세미로 세척한 뒤 자연 건조 후 남은 전체 물기를 잡아주어야 물방울대가 더 끼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시간 내에 고객이 욕실만 대청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욕실 한 개당 청소하는 데 2시간 이상 걸릴 수 있음을 사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벽면 물청소를 할 때에는 콘센트나 전자기기의 키판에 물이 튀어 감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콘센트 커버를 잘 닫고 전자기기 키판 위에는 마른 극세사로 보호하여 서비스 진행 시 유의해주세요. 고객 댁의 제한된 서비스 시간 안에서의 대청소 범위는 주방과 방거실, 그리고 베란다와 욕실까지 진행하기에는 시간을 맞추기 어려움이 있겠죠? 이번 시간에 안내해드린 영역별 청소와 정리의 업무 역할을 구분하고 같은 장소라면 먼지때와 묵은때 제거의 우선순위를 구분하여 서비스 시간에 효과적으로 대청소 범위를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